자,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만 잠깐 좀 볼게요. 전체적인 큰 틀. 자, 일단 미적분은 뭐 지금 목록은 목차는 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크게 4개 단원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단원이 있고요. 솔직히 이거 함수의 극한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함수보다 수열이 더 아래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단원이 2개예요.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수라는 단원인데 용어는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별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단원은 쉬운 듯한데 수열이 많이 들어가서 좀 헷갈리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미적분 내용이 시작해요. 여기는 초월함수의 미분. 사실 뭐 나는 초월함수의 미분이라고 부르지만 초월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고등과정에서 안 써요. 고등교육과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단원이 2개 존재해요. 당연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삼각함수. 왜? 우리가 다루는 초월함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 미분법이에요. 뭐야? 미분했잖아. 아니, 여러 가지 미분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미분법, 정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정말로. 여기서 1차적으로 쇼크를 좀 많이 받아요. 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근데 막상 정리하다 보면은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받을 때가 정보 와장창 들어오니까 좀 쇼크를 받는데 하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단원 도함수 활용. 우리가 수투에도 도함수의 활용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증가함수,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최소, 방부등식 활용, 속도가 속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거 한 번씩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지수로가 삼각함수가 들어가서 그렇지 수투에서 했었던 거랑 그냥 거의 똑같아요. 진짜로 거의 똑같습니다. 틀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미분법이 할만한데 적분법, 뭐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분법, 요게 문제예요. 사실 수투에서는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그냥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이 지나가시는데 여기서 적분법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또 나와요. 여러 가지 적분법. 그래서 적분의 종류가 무슨 뭐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일단은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9단원이 정적분. 얘가 사실상 부정적분이에요. 여기 사실상. 그 다음에 10단원 정적분의 활용. 수투에서도 정적분의 활용이 있었죠. 근데 수투에서 정적분의 활용은 사실 뭐 그냥 거의 넓이밖에는 안 나와요.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얘기 조금 나오고. 근데 이쪽은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되게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보면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중간고사는 정말 짧게 나오는 학교는 요 정도 돼요. 전체 학교에 한 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학교에.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여기까지 나와요.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이쪽으로 갑니다. 가끔 말도 안 되게 중간고사 보면 여기까지 잡아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이한, 말도 안 되는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를 잡는 경우는 기말고사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 2번 보고 막 그래요. 진짜로. 아니면 누적으로 보거나. 그래서 뭐 예전에 재연고가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상계고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렇게까지 때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그 학교가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일단 맨 먼저 등장하는 얘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 제일 먼저 수열과 함수에 관련된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자, 수열과 함수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얘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왜?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수를 나열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표현상 A라는 수열이 n번째 항에 관련된 걸로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자, 함수는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x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이 네이밍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A랑 F는 그냥 이름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정의역으로 볼 수 있는 n과 x의 차이. 자, 아니 x면 x지 굳이 왜 n으로 쓰지? ax로 써도 되잖아요. 왜 n으로 쓰지? n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내추럴 넘버, 자연수 약자예요. 자연수 약자.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만 등장을 하는구나. 자, 그럼 이쪽은 실수만 등장하는 거예요. 실수 다. 뭐 이 안에는 잔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넓게 실수 범위까지 들어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함수에서 자연수 정의역만 사용하는 게 수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1부터 3까지 정수다. 얘는 1, 2, 3 세 개밖에 없죠.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뭐라 그러냐? 가능할 이자에 셀산자 써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이산적인 함수예요. 이산적이란 말을 억지로 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x가 1에서 3, 4이다. 실수로 나왔다. 얘네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왜? 연속적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수열과 함수는 궁극적으로는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게 정의역에서 딱 등장을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둘이 유사한 애들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등차 수열이죠. 자, 등차 수열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A에는 무슨 3n 플러스 2 그죠? 이렇게 생긴 거 등차 수열입니다. 그게 함수에도 똑같은 게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1차 함수라고 해서 존재합니다. 3x 플러스 2. 그러면 잠깐만, 얘는 그래프를 그리죠. 어떻게 생겼어요? 증가함수로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숫자로 쓰죠. 그게 사실상 1 집어넣었을 때 5, 2 집어넣었을 때 8, 3 집어넣었을 때 11.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아예 수를 써버리고 마는 거고, 얘는 그래프적으로, 연속적이니까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게 메인 내용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수열에서 등차수열 말고 또 중요했던 게 등비 수열이 있어요.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함수에서도 있어요. 지수함수로. 그렇죠? 지수함수로 n만 x로 바꿔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면 어때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는 상태인데 자연수 1, 2, 3, 4 그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올라가다가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만 집어넣고 맙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가 수열보다 더 큰 게 맞는데 등비수열의 한정에서는 오히려 지수함수보다 등비수열이 조금 더 넓은 범위, 일부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 밑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마이너스 2에 0.4제곱. 뭐지? 음수는 짝수제곱일 때만 양수가 되죠. 음수는 짝수나 홀수로 판단되지 않는 지수에서는 아예 부호 판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는 밑이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요. 다만 등비수열은 지수가 자연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밑이 음수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게 지수함수에는 없죠. 괜찮죠?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뭐냐면 2의 x제곱과 마이너스 2의 x제곱.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밑에 그래프까지 봐줘야 돼요. 왜? 아니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n이 홀수로 나온 경우 1, 3, 5, 7 이런 것들은 여기서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실수 미안해 홀수면은 밑으로 가야 되네 음수니까 미안 괜찮죠.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2x제곱 상에 존재할 거예요. 괜찮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조적으로 이용해서 가져야 해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수열에서 함수에서 둘이 또 하나 차이가 또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죠. 합. 그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자, 요 시그마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합이라는 서메이션의 S자. 이거의 그리스어 대문자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합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함수에서는 합이 뭐가 있어요? 인테그랄. 그렇죠? 얘는 똑같아요. 서메이션인 S자. S자를 좀 길게 늘어뜨려서 쓴 거예요. 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AN이라는 수열의 합. 얘는 fx라는 함수의 합. 근데 얘는 잠깐만. 연속적이는데 어떻게 합을 구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래. 그렇죠? 함수값들의 합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넓이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잘개 쪽에서 fx 얘만 가지고 적분을 못해요. dx 아주 미소한 가로 그렇죠? 가로 길이 그래서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거 그게 합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산적인 애들을 연속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극한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나중에 이걸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요 단원에서 등장을 해요. 요 단원에서.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요 부분이. 이름도 정적분과 급수예요. 급수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열의 합에다가 그냥 극한 씌운 거예요. 수열의 합에다가. 그래서 얘는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수열의 극한의 어떤 함수와의 관계 개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우리는 수열 AN이라는 수열에다가 극한을 씌우려고 해요. 그럼 n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왜 x가 막 3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 돼요. 괜찮죠?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실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괜찮죠? 근데 우리가 수열은 항번호가 자연수로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3으로 갈 때 an 이런 걸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1, 2, 3, 4 이렇게 가는데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등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어차피 그냥 불연속적으로 가요. 이산적으로 가는 애들이라 완전 따로따로 떨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 극한 자체가 특정항으로는 아예 안 보냅니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게 점점 함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떤 규칙성 이거를 보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아예 안 봐요. 괜찮죠? 무한대만 봅니다. 무한대만.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나머지는 이 무한대로 가는 것 빼고는 함수의 극한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때 나는 얘를 둘로 나눠서 봐요.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수렴 안 하는 경우. 그죠? 넓은 의미의 발사는 수렴 안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나를 또 둘로 나눠요. 굳이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는 경우로 구분을 해요. 왜? 0은 되게 중요한 수죠. 왜? 무슨 수를 곱해도 0은 반드시 0이 나와요. 그게 무한대여도 만약에 0이 딱 정확하게 정수 0이라면 얘는 그냥 0이 돼요. 그렇죠? 물론 얘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그건 몰라요. 괜찮죠? 0이 하나씩 가까워질 뿐 0이 아닌 거면은 그건 또 모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나눠진 케이스에서
미안. 또 봅니다. 자, 얘는 뭘로 또 나누냐? 첫 번째. 정수값 0이에요. 완전하게 정수로 딱 0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 0보다 조금이라도 크냐 아니면 0보다 조금이라도 작냐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자, 얘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뭐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죠. 물론 n은 자연수밖에 안 가니까 1 집어넣었을 때 1,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만 n이 무한대로 간다 하면 얘가 아무리 무한대로 간다 그래도 절대로 0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얘는 무조건 0보다 조금이라도 커요. 그렇죠? 0보다 조금이라도 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극한의 정의가 뭐예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봐요.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수렴값은 0 플러스 1 아니면 정수형이에요? 정수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수렴값은 0이 아닌데도 0으로 봅니다. 그 뭐야? 그게 아닌데 그걸 본다고? 그럼 문제가 생기겠네? 생겨요. 그 문제점을 나중에 처리해요. 나중에 나올 때마다 처리합니다. 나올 때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n분의 1하고 n분의 2 두 개 놓고 본다 그러면 어차피 n이 자연수라고 친다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겠죠? 무조건 2배니까. 둘 다 양수라고 친다면 n이 자연수니까 무조건 커요. 그러면 잠깐만. 리미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지? 부동호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뀌지는 않아요. 얘가 무조건 더 큰 건 맞아요. 근데 잠깐만. 얘 얼마로 수렴해요? 0. 얘 얼마로 수렴해요? 0. 그럼 잠깐만 뭐야? 0이 0보다 크다? 다시 한번 수렴값은 정수 0으로 본다 그랬어요. 얘도 정수형, 얘도 정수형이에요. 그럼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없애려고 이건 등호 넣어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0으로 안 보면 안 되니까. 자, 0으로 보면서부터 극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극한에서부터 미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는 건 일단 기정사실이에요. 이걸 안 보면 아예 미분이 시작을 못하니까. 괜찮죠? 그 문제점은 나중에 수식적 표현에서 모순들을 좀 조정해 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왜 굳이 나눴냐? 아니, 따로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차피 얘는 0으로 한없이 달려가요. 얘는 무한대로 가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정수 0이면 이거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이게 정수값 딱 빵이면. 근데 이게 지금 정수 0이에요? 아니, 0보다 큰 거예요.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극한 따로 계산해요? 아니, 얘 먼저 정리하고 나온 결과값을 극한 씌우다 보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무한대. 티끌이 무한대 개수 존재했을 때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 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점점점점으로 본 건 뭐냐면은 어차피 극한 값은 전부 정수 0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안의 내용물을 본다면 차등은 좀 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위에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냥 X축. 괜찮죠? 이거는 뭐 n이 얼마든 간에 그냥 무조건 빵이잖아요. 아예 정수빵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얘에 해당해요. 한마디로 나올 일이 거의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어요. 얘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발산은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자, 작은 의미의 발산. 자, 그때 발산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한자어로는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예요. 그래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걸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예 무한대까지 가는 걸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발산이 아닙니다. 그럼 플러스 무한대만 발산이에요?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 발산. 이게 작은 의미 발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진동. 왜? 아니, 수렴을 안 하는데 무한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이런 거. 그쵸? 자, 순서대로 한번 봐봐요. 1부터 집어넣으면은 마일. 또 2 집어넣으면 1. 그냥 얘만 왔다 갔다 해. 그쵸? 그래서, 얘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1로 나오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나오는구나. 그럼 둘은 절대로 하나로 수렴하진 않겠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 나는 요거를 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런 케이스 말고 막 다른 안 되는 모든 경우들을 그냥 다 진동으로 봅니다. 다른 카테고리를 또 만들기 애매해서 그냥 진동이라고 그냥 다 써요. 괜찮죠? 어차피 명백한 조회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래서 요게 기본 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요거는 뭐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해요. 자, 이렇게 수렴한다면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 상수배가 들어가 있을 때 얘는 상수는 개수로 빼도 된다. 뭐 당연히 성립합니다. 괜찮죠? 이건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그렇죠? 이것도 수렴한다면 따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셈도 마찬가지죠. an 곱하기 bn. 자, 얘도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나눗셈 bn분의 an. 자, 얘도 따로 계산 가능하네요. 미안해, 글씨가 날아가는데. 그렇죠? 자, 근데 이거 4개 전부 다 돼요? 문제없이 다 되나요? 아니죠? 괜찮죠? 뭐가 하나가 안 돼요? 뭐 하나가 안 돼요? 통째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괜찮죠? 이 분모 0인 경우에는 따로 계산이 당연히 안 됩니다. 괜찮죠? 물론 함수의 극한에서는 0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0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넓게 함수의 극한까지 생각했을 때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꼬리 계산, 여러 가지 꼬리 계산, 극한값의 계산에 관련된 걸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나는 요거를 크게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첫 번째 0 플러스 상수 무한대. 요거 세 개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an과 bn 합, an 빼기 bn 차, an 곱하기 bn 곱, 뭐 bn분의 an. 그렇죠? 나눗셈까지. 그러면은 an이 될 수 있는 게 0 상수 무한대. 일부러 플러스만 봤어요. 왜? 어차피 뺄셈만 가지고도 마이너스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일부러 양수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0 상수 무한대, 얘도 0 상수 무한대, 0 상수 무한대. 9가지 나오죠? 총 4개예요. 36가지.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얘는 0 플러스 0. 미안해, 좀 겠지만 화이팅. 0 플러스 무한대. 자, 그 다음에 상수 플러스 0. 상수 플러스 상수. 상수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플러스 상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자, 9가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0 빼기 0, 0 빼기 상수, 0 빼기 무한대. 상수 빼기 0, 상수 빼기 상수. 미안해. 아우, 길다. 그쵸? 아우, 길어. 너무 많아. 36개야. 자, 얘도 0 곱하기 0, 0 곱하기 상수, 0 곱하기 무한대, 상수 곱하기 0.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미안.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놓고 본다면 0분의 0, 상수분의 0, 무한대분의 0, 그 다음에 0분의 상수, 상수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그 다음에 0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렇죠? 자, 이렇게 36가지 꼴 중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그냥 보면 다 나오죠?
그냥 보면 나와요. 얘 0. 상수 무한대, 상수 무한대, 무한대.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얘 수렴하면 따로 계산한다 라는 거는 지금 요쪽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요쪽만 가능한 얘기. 요것만 괜찮죠? 요것만 가능한 건데 어차피 얘는 그냥 뭐 무한대 그냥 가는 거 별 문제 안 되잖아요. 요거 괜찮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 뺐으니까 0. 얘는 그냥 상수라고 쓸게요. 상수라고. 마이너스 C라고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 다른 C라고 봅시다. 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모르죠. 그렇죠? 자, 이거 거의 대부분 다 문제풀이 뭐예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나왔을 때 얘는 99%가 켤레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엄밀하게 켤레로 보면은 안 됩니다. 엄밀하게. 참고적으로 얘는 미적분 끝까지예요. 미적분 끝까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의 4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얘가 제일 크니까 무한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괜찮죠? 그럼 얘를 무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뭘까요? 논리적 근거. 차수? 이것만 보기엔 좀 그래요. 사실 극한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가장 좋은 거는 얘예요. 빵. 괜찮죠? 이걸 빵으로 본다라는 거. 사과 한 조각을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으면 티끌처럼 남는다. 사실상 0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약간 좀 그런 느낌. 얘 갖고 다 보는 거예요.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봐요? 큰 걸로 묶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는 공통 적용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양만 비교해서 보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그대로 고정돼 있을 때 얘는 0으로 달려가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구나.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1만 남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무한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지수함수 극한했을 때 분명히 한번 터집니다. 분명히 한번 터져요. 왜? 지금 이건 당함수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만약에 지수함수 뭐 등비수열 같은 케이스로 본다 그러면은 무슨 뭐 4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얘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뭐 얘도 쉽죠. 솔직히 얘랑 얘 비교하면 비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놓고는 1 빼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공통적이니까 1 유지되고 있는 상에서는 얘는 그냥 빵으로 가겠죠. 왜냐면 거듭 제곱할수록 계속 작아지니까. 그렇죠?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의 n제곱이구나. 발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얘는 뺄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도.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잠깐 듣고 이해되면 이해하고요. 안 되면 넘어가요. 자, 나중에 지수함수 쪽에서 들어갈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되게 헷갈려요. 진짜 많이 헷갈려요. 답이 뭐냐면 4예요. 왜? 공통 적용되잖아요. 두 개 비교하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얘는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얘는 사실상 0이에요. 얘랑 비교해보면. 그래서 4예요.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의 핵심은 얘가 아니에요. 문제화 하다 보니까 켤레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원칙상 뭐예요? 큰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작은 거 무시하려고.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안 묶었는데 왜 무시하냐? 묶어보면 어차피 작으니까. 괜찮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자, 그러면은 이쪽은 빵. 왜? 어차피 뭐 티끌이니까. 괜찮죠?
정수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자, 근데 얘는 몰라요. 그렇죠? 왜? 정수형이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면 극한의 입장에서 0 플러스예요. 티끌모아 태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티끌이 티끌로 큰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얘는 빵, 얘는 상수, 얘는 무한대. 몰라. 근데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중복 없애주고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렇죠? 자, 얘는 몰라요. 자, 얘는 빵, 얘도 빵. 그렇죠? 어차피 무한대분의 상수도 빵인데 분자 때문에 또 빵. 얘는 무한대. 이거 무한대인 거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죠? 뭐 이거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무한대. 0분의 1 때문에 무한대인데 무한대라서 또 무한대예요. 자, 얘는 무한대. 얘는 모르죠?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알아요. 지금 딱 모르는 건 뭐랑 뭐가 있어요? 5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나머지 꼴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특이 케이스라서 진동은 이 꼴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얘 나머지 같이 다 보여요. 괜찮죠? 자, 그래서 걔는 일단 논외로 쳤습니다. 이 진동은. 자, 그러면 이때 방금 본 것처럼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큰 걸로 묶어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얘는 원칙상 큰 걸로 묶어줍니다. 다만 99%의 문제가 거의 기본형 문제에서는 켤레로 처리가 되는 애들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얘도 수학 2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극한에서 0 그렇게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2개 연립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0 만들 수 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갚아야 안 가니까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그럼 0 곱하기 무한대 만들려면 맨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풀이가 사실 거의 없구나. 왜? 얘가 사실상 무한대분의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무한대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독립적인 풀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0분의 0꼴. 얘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분의 n제곱분의 강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사실상 n제곱분의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꼴 계산하는 이유예요. 왜? 얘가 미분계수 정의라서. 괜찮죠? 얘가 미분법이 전부 0분의 0꼴인 거 괜찮죠? 자,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리미트 x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x 마이너스 3분의 fx 빼기 f3 그쵸? f'3 0분의 0꼴이죠? 전부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쓸 일 별로 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쓰니까 그냥 같이 써놓기는 할게요. 뭐냐면 맨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거 푼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뭐 일단 지울게요. 어차피 다 정리했으니까 딱 한 번 보여주면 많은 용도라서 그렇죠. 넓은 그림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0이면 둘 다 수렴해도 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 0 되게 하는 애를 없애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함수에서는 인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해서 들어가는 게 기본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근데 그게 초람수에서는 조금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막 나와서 되게 좀 헷갈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0이 되게 하는 뭔가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통짜로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놈들, 이래서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들을 찾아서 제거해 주는 걸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인수도 그 중에 하나의 일부예요. 인수는 대수함수의 영인자입니다. 대수함수의 영인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미분법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 사용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괜찮죠?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예를 들면은 x가 무슨 뭐 1로 갈 때 x-1분의 x n제곱 플러스 뭐 12x 빼기 13 여기 27 n 얼마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일단 바로 나와야 돼요. n 얼마 나와요? 고민스럽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좋겠지만 이게 인수분해를 뽑기가 힘들죠. 물론 1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도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n차. 잠깐만. n차? n-1차. n-. 뭐야? 몇 개나 나올지 몰라요. 1차. 상수.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쭈르르르륵 나오다가 약분한 거 처리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보통 일반적인 풀이가 들어갑니다. 아예 몰라. 통째로 fx로 잡아주고 그렇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f1은 어차피 빵이죠. 그냥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은 어차피 nx의 n-1제곱 플러스 12가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2구나. 그게 27이구나. 그래서 n은 15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수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괜찮죠? 자, 이게 계속 미적분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뭐 물론 수열의 극한에서는 미안 여기 안 나오지만 그냥 겸사겸사 같이 얘기해봤어요. 어차피 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자, 그럼 마지막. 사실상 뭐 수열의 극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미안해. 너무 지루한 개념만 설명하는 시간. 미안. 이게 처음에만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처음에만. 진짜로. 왜냐면 딱 한 번만 떠들고 마는 거라서.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맨날 나오는 게 함수의 극한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x나 n이나 차이가 없죠. 최고차 계수비로 가죠. 최고차 계수비. 근데 나는 이거 최고차 계수비라는 게 사실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최고차 계수비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제곱 앞에서 1차 상수 얘는 어때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티끌.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얘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큰 걸로 묶어주니까. 3차로 묶어주니까요. 그러면 2 플러스 n제곱분의 7 n세제곱분의 1 분자도 n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n분의 2 n세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오니까 약분되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원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뭐냐? 큰 걸로 나누기예요.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큰 걸로 나누면 어차피 다 빵으로 갈 거니까. 괜찮죠? 그거는 얘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수함수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용돼요. 괜찮죠? 그래서 큰 걸로 나누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최고차 계수비가 되더라. 그래서 그 경우의 한정에서만 최고차 계수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다른 초월함수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써놓긴 할게요. 다항 기준으로는 최고차 계수비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걸로. 자, 여기서 미적분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는 전체적인 체계를 써놨어요. 이게 a, b는 fx, gx로 바꾸면 똑같이 함수. 괜찮죠?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지겨웠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좀. 등비수열의 극한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기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나갑니다. 자, 완전 처음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저기 뭐 가장 쉬운 거, 뭐 A단계 같이 생긴 거, 가장 쉬운 거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후딱 한 번만 봐볼게요. 자, 아마 뭐 푸는데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한번 빨리 풀어본 거예요. 자,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구경. 오케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잘했어요. 오케이. 아우, 너무 쉽다.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아, 잘했습니다. 자, 뭐 어차피 지금 얘는 극한 보내는 게 그냥 여기 일반항에다가 극한 보낸 거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냥 빵이라고 보면 되겠고, 얘도 어차피 1로 들어가겠네요. 얘는 그냥 2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극한 쉬어봤자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자, 얘는 극한 쉬운다고 친다면 얘 빵 되니까 그냥 4로 수렴하게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극한 쉬운다. 이게 사실상 등비수열이 극하네요. 그쵸? 그쵸? 얘는 무한대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0으로 가게 되겠네요. 괜찮죠? 한없이 0으로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0 더해줘.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고, 얘가 지금 딱 정확하게 진동에 관련된 케이스. 어차피 발산이에요. 그쵸? 넓은 의미에 있어서 발산. 자, 그러면은 9, 10, 11, 12, 13 얘도 후딱 한번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13번 의외로 많이 헷갈려요. 이 코사인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저기 지금 여기에는 모든 애들은 다 자연수예요. 1, 2, 3, 4 집어넣어 보다 보면은 규칙이 좀 더 보입니다. 1번부터 8번은 그 규칙을 앞에 써준 걸로 보여준 거고요. 9번부터 13번까지는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몇 개 넣으면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까지는 별로 문제 안 되죠. 어차피 얘야 뭐 3무한대 빼기니까 어차피 무한대분의 1이에요. 빵, 그쵸? 자, 얘는 어떻게 돼요? 5에다가 3의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그럼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에다가 뭐 5개 더 더한다고 해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겠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무한대분의 1이에요. 왜?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수가 아니죠. 영원히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곱해봤자 그냥 무한대예요. 당연히 얘는 빵으로 갑니다. 엄밀하게는 0보다 조금 더 작은 수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수렴값은 딱 정수빵. 괜찮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